교재 2장과 3장 내용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에서는 엔탈피를 받고 3장에서는 엔트로피를 받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우리는 델타 G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 화학 반응의 자발성을 평가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 장으로 가서 화학 평형에 여러분들 기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진행을 했습니다. 엔탈피에서는 엔탈피는 뭡니까? 엔탈피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개념을 알아야 되죠. 압력과 부피, 이건 뭐 원래 아는 거고, 요 값을 조합해 놓은 조합 상태량이 엔탈피라고 했죠. 또 엔탈피가 왜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는지는 지난번에 경계가 이동하는 상태에서 또 경계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의 CP 값과 CV 값 할 때 리뷰를 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고, 자, 2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런 관계가 나오죠. 이런 관계는 복습 차원에서 뭐다? 어떤 상태에서 그렇죠. 일정 압력일 때만 이 관계가 식이 유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엔탈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반응 엔탈피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반응 엔탈피 값은 왜 중요합니까?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지 열을 흡수하는지를 알기 위한 거죠. 이게 반응의 자발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열을 방출하는지 흡수하는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레고법. 요거는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결합 엔탈피 값을 이용해서 레고를 다 부술 때는 그 결합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반대로 다 부숴놓은 원자들을 분자로 결합시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합 에너지는 항상 플러스죠. 양수죠. 그 양수 값을 이렇게 빼주는 것으로서 분자를 결합한다는 것은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델타 H를 계산하고, 또한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어떤 물질이 존재할 때 그 물질의 생성 엔탈피죠. 표준 생성 엔탈피, 기준 물질로부터의 얼마만큼의 엔탈피 변화값이 있는지를 아는 게 표준 엔탈피 값을 생성물에서 전체 반응물을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원소는 이게 제로고, 자, 이게 2장의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2장에서는 엔탈피의 개념과 그리고 엔탈피와 열량의 관계와 그리고 엔탈피가 반응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엔트로피 개념에서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정의를 했고, 그 엔트로피가 계의 관점에서 팽창할 때, 가열할 때, 상전을 할 때 그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계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또 주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주위의 관점은 이거는 뭐다? 계의 관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대신 부호는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거는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다시 요거는 주위는 주위죠. 그러니까 주위로 들어간 열량, 즉 계로 플러스 Q가 들어갔으면 주위로는 마이너스 Q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주위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마찬가지로 계의 관점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다른 말로 하면 표준 반응 엔트로피죠. 표준 반응 엔트로피는 표준 몰 엔트로피 값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주는 것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방금 했던 것, 델타 S 토탈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그 관점을 계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계의 관점에서 이런 관계일 때는 자발성, 이런 관계일 때는 비자발성 화학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그런 반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장, 3장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재밌죠? 자, 시간을 보자. 네, 조금 더 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2개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열 발생이 없는 상태의 ΔG를 볼게요. 자, 만약에 개로 100kJ이 들어갔으면 다른 말로 뭡니까? 주위로는 얼마만큼의 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주위의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100kJ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개는 플러스 100kJ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주위에서의 열이 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100kJ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델타 S 토탈은 개의 관점, 주의 관점은 각각 경계면에서의 온도 T, 똑같죠. T는 T분의 들어간 거 100, 나온 거 100.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0, 0, 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보면 요 식에서 델타 S니까 여기다가 식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T를 곱해줍니다. 또 여기도 마이너스 T를 곱해주고 또 여기도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 그게 결국 이거죠. 요 값에서 마이너스 T를 곱해주는 게 없어지고 요 100kJ이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T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T에다가 요 자체가 델타 S가 되는 거죠. 개의 관점에서. 그리고 요 서라운딩 관점에서는 요 마이너스 T를 곱했으니까 요 마이너스 T랑 T가 상쇄되면 요 100kJ이 그대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델타 G가 요거는 어차피 정의의 관점이죠. 델타 G는 0이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얘기할 델타 G가 0일 때는 우리가 평형 상태, 화학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들어간 것 그리고 개로 들어간 것 또 주위로 들어간 마이너스 요 값이 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이런 가역적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상태는 변화량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델타 S가 토탈이 0일 때 한 번 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델타 S의 토탈이 0보다 크면 자발적 그리고 델타 S 토탈이 0보다 작으면 비자발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반응에서 두 개가 델타 S 토탈이 제로가 되면 이거는 우리가 가역적 반응이라고 가역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역적 상태일 때는 델타 S 토탈이 제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반응에서 어떤 열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열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주위에서 개로 아까처럼 100kJ를 들어가면 다른 말로 하면 주위는 마이너스 100kJ를 받았죠. 여기서 이 상태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지금 개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화학 반응은 열을 방출할 수도 있고 열을 흡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A와 B가 만나가지고 C가 될 때 열을 발산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는 내가 좋은 캠이라고 했는데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kJ의 열이 더 발산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까 했던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죠. 델타 S 토탈은 처음에는 이쪽은 시스템이죠.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여기 온도분의 플러스 100kJ이 되는 거죠. 시스템. 근데 주위의 관점에서는 열이 몇 개 들어가고 나왔습니까? 주위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00kJ를 주위가 열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kJ를. 또 주위 관점에서는 50kJ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과 서라운딩 이 값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더라도 얘 두 개는 없어지고 이쪽은 플러스 값이니까 델타 S 토탈은 0보다 크게 되고 즉 이 말은 자발적 반응이 되는 거죠. 즉 발열 반응이 됨으로써 발열 반응도 하고 또 자발적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처럼 여기서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 참고로만 보세요. 그냥 곱해주면 여기서도 T를 곱해주죠. 근데 요거 자체가 델타 S죠. 개의 관점에서. 요게 T하고 델타 S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고 요 두 개의 값은 마이너스 T를 곱해주니까 TT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100kJ 마이너스 50kJ 요게 이제 발열의 관점에서 열량의 관점에서 델타 H의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어보세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다가는 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온도가 있고 또 얘의 표준 연소 엔탈피가 있고 표준 몰 엔트로피가 있고 요 페놀의 생성 반응은 이런 형태의 화학 반응에서 페놀이 생성이 됩니다. 압력은 일정하다고 봤을 때 대기압으로 봤을 때 이 페놀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자, 깁스 에너지는 여기 깁스 에너지죠. 근데 생성 깁스 에너지 또는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는 델타 G를 얘기합니다. 우리 앞서 계속 했던 것처럼 반응 엔탈피가 엔탈피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반응 엔트로피도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죠. 여기서도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원바 상태의 표준 상태에서 이 화학 반응, 즉 페놀이 생성될 때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이거죠. 델타 G 넛. 이거는 뭐다? 델타 G의 정의에 의해서 델타 H 빼기 T 요거죠. 다 이게 어떤 관점입니까? 계의 관점이죠. 계라는 거는 요 시스템, 요 화학 반응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요 화학 반응에서의 델타 H를 계산하고 요 화학 반응에서의 델타 S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델타 S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S를 우리가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책에 나와 있는 표준 몰 엔트로피 값이 요거죠. 요거 아까 얘기했죠. 표준 몰 엔트로피 값. 요 값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책으로 데이터로부터 가져와서 반응 엔트로피는 요게 반응 엔트로피죠. 반응 엔트로피는 생성물에서 총 반응물을 빼면 되죠.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되죠. 그래서 생성물은 요 한 개. 테이블에서 144.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앞에 개수를 곱해주고 다 곱해주고 다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0.3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오히려 이 값은 엄청 쉽습니다. 델타 S는. 그 온도는 298K라 나와 있죠. 그래서 온도 곱해주면 되고 문제는 뭡니까? 델타 H죠. 자, 요거는 델타 H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2장에서 충분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방법이지만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손으로 직접 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델타 H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다? 생성 엔탈피를 찾아내면 제일 쉽죠. 생성 엔탈피라는 거는 여기 이거는 생성물이죠.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테이블에서 찾고 그리고 여기 반응물은 몇 개 있습니까? 반응물은 하나, 둘, 세 개죠. 반응물의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는 하나, 둘, 세 개죠. 다행인 것은 가스 상태의 수소랑 가스 상태의 산소는 생성 엔탈피가 뭐다? 제로. 너무 간편하죠. 그럼 뭐만 계산하면 됩니까? 요거 값만 우리가 데이터에서 찾아가지고 쏙 넣으면 되죠. 심플하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습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두 개의 값을 찾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생성 엔탈피 값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로는 테이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테이블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연습 차원에서 이 두 개 값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은 생성 엔탈피를 연소 엔탈피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델타 S가 새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 계산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서는 2장, 3장 전체를 복습하는 겁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를 연소 엔탈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자, 그걸 볼게요. 자, 연소 엔탈피를 강조 많이 했죠.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식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놀의 표준 연소 엔탈피 값이 여기에 마이너스 3054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그때의 연소 반응을 위한 이 식은 누가 찾아야 됩니까? 제가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첫 번째로 CHO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랑 그리고 CO2랑 물을 적고, 당연히 여기는 가스, 리퀴드입니다. 적고 개수를 왼쪽과 오른쪽을 개수를 맞춘다고 했죠. C가 6개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6개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H가 6개니까 여기 2개 있으니까 3개를 넣어줘야지 H가 맞죠. 그 다음에 산소로 따지면 산소는 몇 개입니까? 이게? 요거는 6, 여기는 12개, 여기는 12개, 여기는 3개죠. 그러면 또 여기가 한 개가 있죠.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7이 돼야지 14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 할 때 여기다가 개수를 잘못 한 것 같네. 2분의 15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정정을 해야겠네. 여기 보면 5가 있으니까 한 개, 여기는 7이 돼야 되죠. 이렇게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개수를 맞추고 난 후에 여기에서 요 연소 반응식에서 마이너스 3054는 주어졌고, 각각의 또 생성 엔탈피 값을 테이블로부터 다 가져옵니다. 여기 지금 델타 H라고 나와 있는데 델타 H는 다 지금 F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너무 값이 많아가지고 F를 넣지 않았어요. 즉 지금 요 밑에 나오는 풀이에서 델타 H는 생성 엔탈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F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F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요 값을 넣으면 이런 식 2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요 CS 탄소와 또 산소의 연소 엔탈피를 이렇게 책에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 책을 테이블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요 가져온 것에서 또 포메이션 에너지를 테이블로 다 찾고,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연소 엔탈피를 또 이렇게 값이 테이블로부터 찾아오고, 또 그때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넣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식 2번, 식 3번, 식 4번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풀고자 했던 식은 식 1번이죠. 이 식에다가 이런 연소 반응의 관계식을 다 찾아내고, 연소 반응의 관계식을 다 찾아낸 상태에서 방금 했던 식 2와 식 3과 식 4를 정리하면 이렇게 요 변수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요 변수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 식이 다 정리가 됩니다. 요 식들을 다 모아서 원래 있는 식 1번에 대입을 하면, 쭉 서술되겠죠. 서술되면 또 이게 없애줄 거는 또 없애주고 하면 남는 식이 총 우리가 원래 원하는 식 1에서 우리가 원하는 델타 H가 마이너스 164.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은 다 계산했죠. 온도는 주어졌죠. 그럼 델타 G가 마이너스 49.8kJ/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 현재 일정 압력 상태죠. 일정 압력 상태이고, 일정 압력 상태에서 델타 G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페놀이 생성될 때의 표준 생성 반응은 자발적이고, 또 델타 H가 마이너스죠.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면서 자발적 화학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식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 연습 차원에서 한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기 생성 엔탈피를 책에서 바로 찾아도 되고, 네, 그렇게는 문제는 안 됩니다. 이 생성 엔탈피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생성 엔탈피를 찾아내기 위해서 연소 엔탈피의 식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그것을 조합해서 결국 요 값을 찾아내게끔 문제를 유도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문제되는 방식이에요. 제가 대부분도 그렇게 시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2장, 3장을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달하고 또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장을 마치고 이 3장 내용, 우리 3장에서 뭘 알았습니까? 델타 G의 관점을 알았죠. 델타 G의 관점에서 이제 다음 장부터는 요 혼합물, 기체의 혼합물에서 또 기체와 또 액체 상태를 보고 여기에서 자, 화학 평형의 값을 우리가 유도해내는 공부를 쭉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